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트럼프, 한미일 힘 합쳐야 북핵 대처할 수 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트럼프와 아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최대한 대북 압력할 것이다. 또 동아일보. 트럼프, 양손에 북핵과 FTA 가지고 오늘은 서울로 온다. 그리고 서울신문. 트럼프, 일본, 미국 무기 더 사라. 아베의 노골적 압박. 다음은 세계일보. 미국과 일본, 북한과 지금은 대화가 아닌 최대 압박이 필요하다. 이번엔 한국일보. 검찰, 현직 청와대 수석 금품 로비 수사 착수한다. 아울러 경향신문.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력 최대한 높일 것 강조했다. 이제는 한겨레. 트럼프, 한국 보란 듯 일본의 무기 구매 압박 나섰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HIV, 에이즈 관리 비상, 감염자 660명 연락 두절.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7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어제 열린 트럼프와 아베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력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까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거의 모든 신문이 일면 톱으로 꼽았군요. 자, 그런데 한국일보 머릿기사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을 겨냥한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청와대 수석은 2015년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케이블 채널이지요.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서 보좌진이 상품권 등 수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직 청와대 수석에게도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수사에 나선 검찰이 지난 정권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직접 수사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정권 초기 대통령 측근 인사를 겨냥한 특수수사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현직 청와대 수석이고 2015년에 국회의원이었던 분은 한 분인데 오늘 논란이 되겠군요. 당사자의 해명도 들어봐야 할 테고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기상청에 나가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주실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백혜영 리포터 나와 계시죠? 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다행히 오늘 입동 추위는 없겠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 아침 기온이 10.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과 수원 19도, 부산이 20도로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태는 어제와는 다릅니다. 점차 하늘이 흐려지면서 밤사이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우선 낮부터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해 밤에는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20mm, 그 밖에 전국에는 5mm가량 내리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안전사고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다스의 비자금을 뒤지다가 놀라운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홍석현.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JTBC 사주지요. 이 소식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전했는데요.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회사지요. 미국 수사기관은 이 다스의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해 수상한 돈 거래를 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내 유명 인사의 명의의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계좌 명의는 홍석현. 계좌는 홍콩 메릴린치 은행에서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이 계좌의 주인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인 것인데요. 또한 메릴린치 홍콩 지점에 있는 홍석현 전 회장의 계좌에서 한화로 약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케이맨 제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송금된 흔적도 포착이 됐습니다. 메릴린치 은행 본사는 이 돈 거래를 자금 세탁으로 의심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적인 돈 세탁 혐의를 수사하는 미국 재무부 소속의 국제범죄처벌기구라고 핀센이란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핀센의 공식 문건에 의하면 홍석현의 메릴린치 홍콩 지점의 계좌가 나옵니다. 그 계좌에 나오는 정보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홍석현 회장의 인적사항, 그리고 여권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이런 부분이 다 일치합니다. 홍석현 씨의 부인 신영규 씨의 정보도 일치하고요. 이 메릴린치 홍콩 지점의 돈이 메릴린치 뉴욕 지사를 거쳐서 그리고 케이만 군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까지 흘러갔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스의 미국 현지 법인에서 거액이 싱가포르를 거쳐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20억 원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미국 법무부는 이 과정에 한국의 대기업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대기업이 어디겠습니까? 삼성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미국 정보기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통 큰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진우 기자의 인터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이게 사실은 홍석현 회장이 삼성의 로비스트로 활약하면서 삼성의 검은 돈을 정관계에 뿌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고 홍석현과 이명박 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삼성과 이명박 간의 거래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명박과 삼성의 거래에 대해서 통큰 딜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혐의들도 확인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사인 최신호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진우 기자님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시사인 어제 특종보도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이름이 등장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로 홍석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까?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미국 엘라바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인 것이 포착됐다. 그리고 또 한 덩어리의 돈은 싱가포르의 한 계좌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좀 수상한 흔적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 DBS은행, 그리고 중국의 HSBC은행, 그리고 2천만 달러, 그리고 다스와 관련된 대기업,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가 한 말 중에 공식적인 조사, 정식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관계기관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수사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미국 수사기관은 어떤 곳이고 이들은 그럼 어떤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이런 단서들을 포착한 겁니까? 국내 정세가 거기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도 보는데요. 예. 다스 미국 법인에서 돈 거래가 있었는데 그 돈 거래가 국제적인 돈 세탁 혐의가 있지 않나, 이런 그 혐의를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장을 이렇게 열어보고 여러 계좌 경로를 따지다가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확한 기관과 정확한 단체의 이름은 제가 지금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이름이 등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시사인 보도를 보니까 홍석현 회장 측은 해외에 계좌가 없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인터뷰를 거절하고 그리고 부인했는데요. 예. 국제적인 돈 세탁 혐의를 수사하는 미국 재무부 소속의 국제범죄처벌기구라고 핀센이란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핀센의 공식 문건에 의하면 홍석현의 메릴린치 홍콩 지점의 계좌가 나옵니다. 그 계좌에 나오는 정보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홍석현 회장의 인적사항, 그리고 여권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이런 부분이 다 일치합니다. 홍석현 씨의 부인 신현규 씨의 정보도 일치하고요. 이 메릴린치 홍콩 지점의 돈이 메릴린치 뉴욕 지사를 거쳐서 그리고 케이만 군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까지 흘러갔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석현 전 회장의 비자금 혐의가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은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데 이 계좌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홍석현 회장의 돈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홍석현 회장이 삼성의 로비스트로 활약하면서 삼성의 검은 돈을 정관계에 뿌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고 홍석현과 이명박 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삼성과 이명박 간의 거래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명박과 삼성의 거래에 대해서 통큰 딜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혐의들도 확인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놀라운 보도인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실체 규명될 수 있는 건지, 중요한 어떤 단서가 포착된 것인지, 또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아직은 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해외에 미신고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환관리법이 처벌 대상이고요. 일단 홍석현 회장부터. 그리고 이 돈 거래가 수상한 돈 거래가 있었다면 둘 다 처벌 대상입니다. 거기다가 다스 주변에서 계속해서 불명확하고 약간 의심이 가는 거래가 있다는 걸 보면 돈의 흐름을 쫓아다가 보면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이게 규명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다스나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국내보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 국가기관들의 공조 요청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국 검찰에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다스 수사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에 의해서 한국의 전직 대통령 또 한국의 굴지 언론사주가 조사를 받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말이죠.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수사 전망. 일단 한국의 언론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다스를 처음 얘기했을 때처럼 쥐죽은 듯
고요하게 소름 끼치는 침묵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럴 텐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에서 이를 시급히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주진우 기자님 연결된 김에 또 주진우 기자님이 처음부터 파왔던 박근혜 오촌 박용철 씨 사망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제보자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박용철 씨 죽음에 새로운 가해자로 등장한 경찰 공무원이 있던데요. 알고 계시죠? 누군지? 네,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해자는 아니고요. 유경조단 폭력과 이 살인사건 주변에는 경찰 공무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이 사건이 무마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공개됨으로써 이 수사가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사실 오촌살인사건은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해버려야 했던 그 경찰의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덮어버린.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스모킹건이었던 박용철 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잃어버렸어요, 경찰이. 잃어버렸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면서 상황을 덮어버린 그 경찰들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최고 책임자는 어디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일단 강북경찰서가 형사과장 그리고 백 팀장이 1차적으로 양심선언을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 고위 간부가 압력을 넣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 추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박용철 씨 죽음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일선 서단위가 아니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에 나섰죠. 그렇죠. 자, 어떻게 지금 수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일단 경찰들이 수사하려는 의지는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부와 많은 수사를 해놓은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며칠 전에는 유경재단 폭력사건에 개입했던 과거 폭력배의 두목이 가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수사보다 일단 1차적으로 진실에 대한 파일들은 경찰서 안에 있어요. 강북경찰서에.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백 팀장, 이 과장, 그리고 서장을 수사해야 되고요. 그 뒤에 정윤의 박지만 씨의 앞에서 이 살인사건과 폭력사건을 계속 주도했던 정용희, 전인식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강북경찰서장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에 출마했던 김영일 씨죠. 새누리당 후보로. 네,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받았었습니다. 예. 유경재단 폭력사건을 무마한 분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경북 영천이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이고요. 네. 네. 주진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당시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었지요. 게다가 이른바 논두렁 명품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보도가 나간 다음 열흘 만에 서거했는데요. 행방이 묘연했던 이인규 전 부장이 지금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전 부장은 지난 2015년 논두렁 시기의 보도는 국가정보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논두렁 시기의 보도에 대해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인규 전 부장은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논두렁 시계의 보도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10,000 이상의 거액의 도피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피 중에 신용카드나 해외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규 전 부장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조만간 제3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90일인데요. 비자 만료 예상기간인 오는 23일 이전에 미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의원 9명이 어제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보수 세력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다는 얘기지요. 이어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폭주로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탈당을 선언한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지금 보수 세력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분열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속절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폭주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혼돈의 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략의 부재 속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른정당 9명 탈당 사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당내 분란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해왔죠. 정책연대의 대상이었던 바른정당이 의원들의 탈당으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안철수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 지금 서로 전 정권, 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복수하려고 정권을 잡느냐,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도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국민의당 내부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이분은 지금이라도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유성엽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거란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는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른정당이 창당한 지 300일도 되지 않아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려면 20석이 있어야 한다, 이건 다 아시죠. 바른정당 의원 20명 가운데 통합파 9명이 탈당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수구로의 회귀다, 자유한국당은 부패한 기득권 집단이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보수가 아니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부패한 기득권 집단이라고 이미 국민들한테 찍혔고 그냥 수구 세력일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홍준표 대표는 극우적인 성향까지 여전히 빨갱이 장사하는 데다가 한국 핵무장하자, 주한미군 철수도 철수까지 예상되는 그런 건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게 개혁 보수의 대통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수구로의 회귀, 낡은 보수로의 굴욕,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은 의원수 33명으로 출범해서 원내 4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 5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1차 집단 탈당이 발생해서 위기에 처했고, 이에 바른정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주자로 옹립하려 했던 김무성계와 새 보수 정치를 지향했던 유승민계로 쪼개져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제안하자 당내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는데요. 이에 바른정당 통합파가 홍준표 대표의 제안에 흔들리면서 탈당을 추진한 것입니다. 바른정당의 위기는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바른정당 전당대회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이후 친박계 핵심들이 홍준표 대표를 맹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박계의 공격은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계기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박계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은 야합이다. 김무성 의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김태흠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 대표가 결정한 방식이라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도 의총 승인 없이 당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시킬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더구나 다른 정당과의 통합도 아니고 고작 당을 등지고 나왔던 의원 몇 명을 영입하고자 이런 견광부회식 당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통합은 조건 없이 보수파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에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야합입니다. 또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 당을 어지럽혔다는 명분으로 출당을 추진한다면 지난 총선 당시 당대표를 맡아 당에 혼란을 몰아넣고 큰 해를 끼친 김무성 의원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구태정치인 홍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홍준표 대표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죠.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바른정당 분당 사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쫓는 적폐로의 회군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행보를 국민은 철새의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박완주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오늘 탈당을 선언한 9명의 의원들이 지난 1월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려는 자유한국당이 10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영향력이 그대로이고 바퀴벌레 세력과 아나무인 세력 간의 진흙탕 싸움이 난무할 뿐입니다. 이들이 오늘 회군은 보수 통합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쫓는 적폐로의 회군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재편이 전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잔류파와 중도 통합론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김용민 파이. 김용태 의원 작년 5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 이틀 만에 사퇴.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저는 혁신위원장 사퇴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된 박근혜 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은 공범이라며 가장 먼저 새누리당을 탈당. 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떠납니다. 공화국 헌법은 유린되었고 국민의 믿음은 부서졌습니다. 국민은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있던 유승민 의원에게 서둘러 탈당하라고 압박. 유승민 의원에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수모를 당해야 친박들과 결별할 것입니까? 아직도 새누리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원죄를 안고 정치하겠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도 말했고. 저희 원래 태생이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네. 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이 집권 여당이었고요. 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탈당을 감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원죄에 대한 책임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마땅히 감수해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오히려 제대로 된 보수, 개혁 보수를 세워가지고 이 정치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바른정당으로 넘어온 김성태, 장제원 등의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저희 바른정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분명하게 원칙을 갖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정치 행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명의 의원들끼리 똘똘 뭉쳤다고 공언. 현재 저희 20명의 의원들은 결속력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깨질 염려는 전혀 없고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겁니다. 저로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개혁 보수의 정당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른정당을 탈당, 함께 탈당을 결행한 김영우 의원. 보수 세력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탈당하면서 보수 대통합을 말하는데 원래 저희들이 가졌던 생각, 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 대통합의 당대당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유승민 의원에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라고 하려나. 유승민 의원에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수모를 당해야 소수정당에서 정치할 겁니까? 아직도 바른정당에 있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김용태 의원은 자신이 먼저 탈당한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 보고 속히 새누리당 탈당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본인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그림이네요. 부끄러움은 왜 시사평론을 하는 저의 몫이 될까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인터넷이 닿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1915번 쓰시는 분, 현 청와대 수석을 수사한다니 검찰이 살아있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2015년에 국회의원을 했던 현직 청와대 수석이
롯데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2318번님, 비리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피해 청산이라는 목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5949번님, 비리에 연루된 전 의원이자 현직 청와대 수석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 김상우님,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의자 장례식을 찾는 것이 맞나요? 아무리 검사라도 말이죠. 이번 투신 사망을 계기로 우리 그만 건드려 라는 시그널을 청와대에 보낸 거라고 봅니다. 그 본보기로 청와대 수석 수사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검찰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네, 김상우님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8672번님, 탈당파를 철새라고 말하지 마세요. 철새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옮겨 다닐 뿐 탈당파들처럼 지조 없이 옮겨 다니는 동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미숙님, 안철수 씨의 발언은 부패 수구 세력들의 발언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었나 싶어 갈수록 놀랍습니다. 라는 견해 보내오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5억 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당시의 여론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까운 이른바 진박 후보들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무려 100여 회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을 언급했죠. 사정당국에 따르면 진실한 사람 발언이 나온 직후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2015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발췌본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당시 이 보고서가 국가안보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2012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국정원의 발췌본 보고서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경 운운하면서 말이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2013년 월간조선도 발췌본과 동일한 보고서를 보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의해 국정감사장이 색깔론으로 얼룩졌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청와대 비서진을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즉 전대협 출신으로 공격하며 이념 공세를 폈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전대협과 주체사상파가 장악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유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질문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 들어보시죠.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열,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한,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 의원 곧바로 저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졌는데요.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게 질의입니까?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MBC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서 공영방송 장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검찰이 김재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이 MBC 사장에 취임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검찰은 문건에 따라 김재철 전 사장이 재직 시절 방송인 김미화 씨를 하차시키고 PD수첩의 PD들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담당자로부터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지요. 이어서 김재철 전 사장이 과거 MBC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한강 다리에 매달아 버려라. 이렇게 확언한 것을 두고 취재진이 과거에 그 발언 하지 않았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재진과 가진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MBC 문화방송이 언론 장악이 될 수도 없고 장악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MBC 기자나 PD를 조인트를 까겠습니까? 그러면 김우룡 이사장이 그 국정원 문건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건다는 건 예전에도 한강다리 운운하셨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년간 MBC에 녹을 먹었다고 하셨는데 후배들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후배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MBC는 본부별 체제입니다. 보도, 편성, 예능, 기술, 행정, 드라마 본부별 체제 아닙니까? 그 본부별 체제에서 제가 화백회의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본부장들하고 임원들하고 국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보도국장이나 편성국장에게 이 기사를 빼라, 이거를 바꿔라, 이 프로그램을 없애라 하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21년 전 자살한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9월 불거졌지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씨가 아내 서혜순 씨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에 대한 소식을 보도하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혜순 씨가 지인들에게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온 딸 서연양이 실제로는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에 김광석 씨 유족 측 변호사와 이상호 기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검찰에 서연양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라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9월 재수사를 경찰에 지시했고 이에 경찰은 서연양을 유기치사한 혐의로 서혜순 씨를 수사해 왔는데요. 수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서연양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는데요. 내과 전문의들은 경찰 측에 가부키 증후군 환자가 급성 폐렴에 걸리면 일반인보다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이런 소견을 밝혔습니다. 서연양은 생전에 정신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 안의 친박 세력을 바퀴벌레라고 했습니다. 멕시코의 유명한 노래인 라쿠카라차 아십니까? 바퀴벌레란 뜻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Una cosa me da risa, Pancho Villa sin camisa, ya se van los carrancistas, porque vienen los villistas, para Zarape Saltillo, Chihuahua para soldados, para mujeres arisco, para más toditos lados,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marihuana que fumar.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le falta.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